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타임스토프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특이한 운영 방식, 그리고 갈수록 뭔가 산으로 가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굉장히 또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고, 현재 지금 뭐 유사수신 행위 관련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도 한번 언급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타임스토프에서는 공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10월 10일에 나왔던 공지예요. 11월 1일부터 ICO의 성공을 확고히 하자, 뭐 ICO 참여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해서 다양한 코인 여러가지, 그 다음에 랜드까지도 이렇게 약간 복잡한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3타임의 자산을 생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산 분배는 내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뭐 NFT를 통해서 준다라고 해서 이제는 NFT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 팔로우 등 보상 변경을 한다 해서 뭔가 보상이 있었어요. 그죠? 10월 12일까지 해서. 10월 12일부터 별도 공지까지, 그죠? 그래서 피코인은 50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100개,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쭉 준다라고 돼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샷을 찍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건데, 조금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여러분들이 타임스토프는 뭐고, 그죠? 모자이크는 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그 다음에는 아사달 체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사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 피해 배포를 연기하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말경 배포 예정이었던 아사달 체인 테스트 피해 배포를 연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자이크 기능 추가와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테스트 피해 배포를 연기한다고 했고, 뭔가 연기 공지가 나왔었네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타임스토프는 정말 그냥 타임스토프예요. 근데 그거를 모자이크로 또 이름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지만 굳이 그렇게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타임스토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타임스토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이름 명칭이 바뀌고 다양한 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체계를 과연 이거를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블러드부터 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과연 알고 있을까? 전 이런 생각, 의문점이 좀 들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나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타임스토프가 정말 역사도 깊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거래에 대한 통제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뒤에도 나올 거예요. ICO의 예외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정상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있어서 USDT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 커런시 M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커런시 M을 활용하면 USDT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ICO에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USDN과 USDT 뭐 이렇게 모자이크 지갑이 배포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ICO 시작과 동시에 ICO 수량만큼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USDM의 시장 가격은 USDT와 동일하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의 상품 게시판을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거래방을 또 만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오로지 커런시 M만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보유자의 영역 해가지고 거의 프라이빗하게 자기네들의 세상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타임을 갖다가 통제를 해놓고 타임을 갖다 통제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또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냐, 뭐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좀 들었던 거고요. 자, 보시면은 USDM, KRWM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방을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만 발행을 했대요. 또 USDM과 KRWM 그냥 엄청나게 뭐가 코인이 많아. 이거 리에이스님 그 타임스토프의 코인 종류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이거 정리가 안 돼요. 한 진짜로 거의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S타임, L타임, I타임 뭐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여기 USDM, KRWM 뭐 블러드는 뭐고 피는 뭐고 어우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픕니다. 근데 뭐 수시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관없는 유저를 추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포 지갑을 이더리움과 호환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모자이크 지갑 주소에 이더리움과 호환되게 뭔가 만든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타임스토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지 모자이크가 어떻고 피체인이 어떻고 사실 이거는 관심사 바뀐 것 같아요. 그쵸?
피코인 에어드랍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모자익 지갑 주소를 기입한다라고 돼 있고, 뭐 기입을 하면은 받는다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진짜로. 알아서 뭐 관심 있으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런시 M 유저, 슈퍼 유저를 등록하게 된다고 해서 10만 USD로 KRWM의 발행량은 1억 원이다? 1억 원 맞나요? 1억 원. 그래서 해당 물량은 초기 발행지갑 아래 주소로 발행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되고 너무 어렵게 해놨어. 이해를 사람들이 좀 되게끔 해야 뭐 사든 말든 이걸 좀 할 텐데 뭐 사긴 샀나 봅니다. 일부 인원이. 자, 커런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해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고 돼 있고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를 아니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법이 나와 있고요. 유사수신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행위라고 하고 특정 다수에게 슈퍼 유저에게 차입금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돼 있고 차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해서 암호화폐로 발행을 하고 ICO에 참여할 목적으로 USDT를 대신하는 USDM 혹은 KRWM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수 요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화 부분을 삭제했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금 회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을 빼는 문구를 넣어줬네요. 저는 이 문구는 당연히 넣어줄 수 있어요. 투본판, 투본선 이런 건 맞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많은 코인들을 발행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통폐합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가치가 분명 변경될 건데 말이죠. 이해가 전혀 안 갔습니다. 자, 타임스토프 뭐 시티워크 장애가 발생했대요. 이제는 아예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되게 불안정하면 그냥 멈추고 해야 되고 복구 작업을 실시해서 다시 정상화가 됐다라고 10월 22일에 밝혔고 10월 23일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정보 교류방이다 해가지고 카페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유저는 제외하고 가입 일자가 보이게 복사를 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보 교류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리고 뭐 피체인, 피코인 에어드랍을 실시한다 돼 있는데 피코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가 메인넷이 됐었나요? 피 자체도 메인넷 됐나 보다. 맞아. 메인넷이 됐던 것 같고 자, 아무튼 간에 뭐 여전히 똑같은 내용들 얘기를 하네요. 그죠? 뭐 에어드랍 받는 거. 뭐 이건 보면 되고. 메인넷 보안 업데이트 작업 예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모자이크 블록체인 특성상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해서 66.7% 이상이 살아있는 경우만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시티워크 프록시 서버 이전 작업, 모자이크, 월렛, 서버 확장 예정에서 모자이크 서버 확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프리 ICO 결과 정오, 한국 시간 등 해가지고 나옵니다. 프리 ICO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종료를 했다 해서 USDT는 1480 USDT, 그리고 USD로 환산해서 55,091달러가 됐다. 그리고 보시면 소프트캡의 최종 결과에 포함돼서 계산되고 ICO 기간 중 444,909가 넘으면 성공한다. 그리고 10%의 추가 지급의 경우 소프트캡의 50만 달러 금액까지 계산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프리 ICO 대상은 59명의 인터내셔널 팀과 뭐 부사장님으로 정했다라고 돼 있고 지갑 발표는 12시경 하겠다. 그리고 기간 중에 내년 초 뭐 이렇게 플랜을 정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50위권 밖의 거래소의 상장은 저희 상장 계획에서 상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방법론에 따라서 거래소 상장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거래소 등록은 필수로 진행돼야 된다 해서 뭔가 거래소 상장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금을 조달해야 당연히 되기 때문에 전 이거를 자금 조달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1,420원 정도 되나요? 대충 뭐 1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거였네요. 그죠? 아무튼 금액으로 치면은 이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화력이 저는 뭐 100만 명이 넘고 막 그러잖아요. 다운로드 횟수가. 그리고 유저도 제가 볼 때는 이거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뭔가 화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의 배경에는 저는 코인이 너무 다양화돼 있고 아무래도 ICO에 참여할 만큼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준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타임스토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역사와 전통이 깊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뭔가 특이한 운영 방식과 어떤 코인은 거래를 하게끔 하고, 어떤 코인은 거래를 못 하게끔 하고, 무슨 자꾸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재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자꾸 통제라는 걸 하는 거는, 이거는 가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임스토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보유자 일부 정말 예전부터 시작한 보유자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외에는 솔직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이렇게 문구도 변경이 됐다면은 타임스토프도 얼른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임스토프의 이 특이한 운영 방식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다. 근데 거래소에 상장은 하는데 과연 이 거래소 상장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의문점들이 다양하게 들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혹시나 타임스토프에 대한 최근 소식 나오면은 또 영상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